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하며 우리는 치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치아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죠. 그런데 왜 인간의 치아는 평생 딱 2번만 자랄까요? 우리는 어릴 때 유치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영구치로 한 번만 교체됩니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한 번 교체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치아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후 빠지거나 손상된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죠. 그래서 치아를 잃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피부나 뼈, 머리카락은 계속 재생되는데 왜 치아만 예외일까요?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는데 치아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치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어져 왔죠. 치아의 재생 문제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어떤 조직은 재생되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치아의 신비를 풀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먼저 과학계의 대표적 설명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모순을 짚으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아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봅시다. 진실은 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치아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과학계는 오랫동안 치아 재생이 어려운 이유로 구조적 복잡성을 들어왔습니다. 치아는 단순한 뼈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이 정교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치아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등 여러 층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각각의 층은 고유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한 치아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합니다. 그 안에는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해 있어 단순한 재생으로는 이 구조를 완벽히 복원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죠. 이런 복잡한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건 쉽지 않다는 게 기존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아 재생은 오랜 시간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피부처럼 단순히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피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라 재생이 쉽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치아를 단 2번만 만들도록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유치와 영구치, 딱 2번만 생산하는 것이죠. 너무 정교해서 공장에서 딱 2번만 생산하는 부품과 같다는 비유도 있죠. 이처럼 치아는 특별한 관리와 생산 과정을 거치는 셈입니다. 이 설명은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요? 과연 구조적 복잡성만이 치아 재생의 한계일까요? 이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치아 재생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죠. 우리는 이제 그 의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조적 복잡성 이론의 균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존의 상식을 넘어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치아 재생의 진짜 이유는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구조적 복잡성 이론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곧 모순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세포와 혈관, 담관이 얽혀 있고 수백 가지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간은 손상되어도 놀랍게 재생됩니다. 간 이식 수술에서도 잘라낸 간이 다시 자라나죠. 만약 복잡성이 재생의 장애라면 간이야말로 재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간은 재생되는데 왜 치아는 안 될까요? 이 사례는 구조적 복잡성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치아의 복잡성이 과연 그렇게 특별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치아의 복잡성을 과대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간처럼 복잡한 장기도 재생되는데 치아는 정말 예외적으로 복잡할까요? 사실 치아를 구성하는 세포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범낭모세포, 상가모세포, 배강모세포가 주요 역할을 하죠. 신경과 혈관은 다른 조직에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간은 다양한 세포와 복잡한 네트워크, 수많은 기능을 가집니다. 반면 치아의 주된 기능은 음식을 자르고 빠는 물리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조나 기능 면에서 치아는 오히려 단순한 편입니다. 치아가 단단하고 재생되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고 복잡하다고 오해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치아의 구조가 재생 불가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복잡성 이론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서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복잡성 이론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발레가 있습니다. 바로 상어와 같은 동물들입니다. 상어는 평생 수만 개의 이빨을 갈아치웁니다. 이빨이 빠지면 새로운 이빨이 계속 자라나죠. 상어의 이빨도 범랑질, 상아질, 치수 등 인간 치아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악어나 도마뱀도 평생 여러 번 이빨을 교체합니다. 이 동물들은 치아 재생에 필요한 유전적 정보와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치아 재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그 능력을 잃었을까요? 이제 문제는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만들기로 선택했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생명체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그 전략의 차이가 치아 재생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재생 우선순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각기 다른 재생 설정값, 즉 Regeneration Set Point가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설정값은 어떤 조직을 얼마나, 언제까지 재생시킬지 결정합니다. 도마뱀은 꼬리 재생에, 상어는 이빨 재생에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인간은 불과 도구의 사용으로 치아의 부담이 줄었고 영구치 한 세트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아 재생에 에너지를 법설 사드람 쏟기 보der ändern sein kunnen zonder honor 뇌 발달 등 다른 생존 전략에 투자한 것이죠. 결국 치아 재생 능력의 유무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치아를 만들 유전적 잠재력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재생 설정값이 동물계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재생 설정값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계의 다양한 재생 현상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도마뱀은 위기 때 꼬리를 끊고 곧 다시 자라나죠. 플라나리아는 몸을 잘라도 각각이 완전한 개체로 재생됩니다. 이들에게 재생은 생존과 번식의 핵심 전략입니다. 포유류 중 사슴은 매년 복잡한 뿔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뿔은 뼈, 혈관, 신경까지 포함한 복잡한 구조지만 매년 완벽하게 재생되죠. 사슴에게 뿔은 짝짓기 경쟁의 무기이기 때문에 재생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렇게 재생 능력은 동물마다, 부위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각종의 환경과 생존 전략에 따라 재생 설정값이 다르게 맞춰진 결과입니다. 이제 다시 인간의 치아로 돌아가 왜 재생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됐는지 살펴봅니다. 진화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치아 재생의 미스터리가 풀릴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가진 신체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인간의 치아가 평생 2번만 자라는 이유는 구조나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는 진화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것이죠. 인류는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만 했죠. 치아를 여러 번 재생시키는 것보다 뇌 발달 등 다른 능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했죠. 뇌는 복잡한 사고와 언어, 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뇌가 사용하죠. 뇌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치아 재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이 필요했던 겁니다. 불과 도구의 사용도 치아의 중요성을 낮췄습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고 도구로 가공하면서 치아의 부담이 줄었죠. 만약 치아 재생에 에너지를 썼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지능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진화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치아 재생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더 큰 노예와 문명을 얻은 셈이죠. 이 선택이 오늘날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치아 재생이 멈춘 것은 결함이 아니라 고도의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인간만의 독특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재생 능력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죠. 이것이 인간의 재생 설정값에 담긴 비밀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화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간의 치아는 평생 2번만 자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구조적 복잡성 이론을 넘어 재생 설정값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도달했죠. 치아 재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전략적으로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치아 재생의 잠재력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과학이 이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다면 언젠가 임플란트 대신 자신의 치아가 다시 자라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질문은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치아 재생의 비밀을 파헤치며 우리는 생명의 진화가 얼마나 정교한 선택의 연속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에 왜? 라고 묻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치아 말고도 우리 몸의 또 다른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